이 북한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물론 그 미국 놈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그 칼로 자르거나. 참 오늘도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루실 때 네.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물론 우리는 직접 북한에 가서 취재할 수 없으니까 네. 항상 뭐 익명 소식통이 이렇게 했다고 네. 아니면 뭐 우리는 위성 이미지를 본다면 네. 이거는 잘해줬고 네. 진짜 그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네. 그뭐 내부에서 소식통이 있는 뉴스도 있는데 네. 그분들도 뭐 한 명이나 두 명의 소식통밖에 없을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전 미국 사람이고 네. 언제가 누가 뭐 고향의 뉴스를 좀 알려달라고 한다면 네. 제가 우리 큰 고향의 뉴스를 다 알 수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맞아요. 저거저거 알려고 해도 네. 그냥 한 명이 알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도 그런 뭐 정보 통제도 생각해 보면 네. 얼마나 좋은 소식통이라도 네. 얼마나 그 이지가 좋은 사람이라도 사실은 알기 어렵고 아. 그리고 말했다시피 네. 평양이란 지방이 네. 그 뭐 청와당 뭐 맞아요. 만큼 다르잖아요. 네. 맞아,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래서 뭐 평양에서도 그렇다면 그분은 지방에서도 그렇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특히 서양에서는 평양이란 지방이 그 차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그냥 다 가난하고 네. 다 세뇌되었고 네.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 너무 다양한데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오늘 좀 다시 느끼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북한에 대해서 알리는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도 노력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충격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근데 저는 미국 행사 갔을 때 제가 줄리 토너 대사님 네. 그 초청으로 갔었거든요. 워싱턴 DC에.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게 뭔가 북한의 이런 현실성을 증언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했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관심 있다는 것보다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호기심. 약간 미국의 네. 그 외교 정책을 본다면 네. 우리 좀 전쟁이 날 것 같은 나라는 몇 개 있잖아요. 아, 뭐 맞아요. 중국, 뭐 네. 미중 경쟁도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와 네. 좀 갈등이 많은 음.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일 긴장이 될 때는 아마 북한은 3등이야. 북한의 3등. 제일 긴장이 될 때. 근데 뭐 뭔가 핵실험이나 없을 때나 아니면 큰일 없을 때는 열등이 될 수도 있어요. 10등. 미국 아주 큰 나라이고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나라라서 네. 사실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한테는 딱히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핵무기 있어서 좀 신경 써야 하는 나라이지만 그거는 일반 사람보다 정치가 좀 신경 쓰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신경 쓰고 일반 사람들은 아예 생각이 없네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세계의 지도를 보여준다면 네. 북한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어요. 아. 이거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아니 그래도 너무 이제 새로운 저는 정보를 그래요? 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그때 갔을 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보다 관심이 이렇게 많지? 그렇게 생각한 게 저희 혼자의 잘못된 생각이란 걸 좀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외교 정책에서 그 우선순위에 좀 낮은 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약간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한다면 네. 그 북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죠. 아. 그리고 오해 많고 뭐 네. 신화 같은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 특히 탈북민이 많이 없으니까 탈북민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엄청 호기심을 느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기심이나 관심이 없는 주체이지만 북한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과 관련 일이 있으면 뭐 호기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신경을 써요. 그것도 맞아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북한 관련 기사를 쓰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고등학교 때는 반 한국, 반 독일 친구가 있었어요. 독일 친구요? 네. 그리고 그 친구의 할머니는 북한에서 왔어요.
할머니가 6.25 때. 6.25 전쟁 때. 근데 할머니 쪽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여기 유산 가족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할머니의 그 함흥에서 왔을까? 함흥이었나요? 근데 그 할머니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근데 네. 할머니는 그 영어를 잘못하셔가지고 네. 저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관심이 있었고, 네. 저는 우리 그 친한 사이였으니까 책 추천도 받았고, 네. 그리고 그때는 이거는 반북 선전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한 번 읽었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로자 한번 알아봐요. 한번 알아보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때는 그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읽었고 그때부터 빠졌어요. 세상에 부름 없어라는 책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책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로도 이렇게 바뀌셨네요, 결국은. 네. 그거는 이거는 그냥 한국 서전이 아니고 사실이고 네. 그리고 좀 알수록 우리 세상에서 이런 나라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특히 뭐 미국은 우리는 자유를 그쵸, 많이 중시하잖아요. 네, 자유를 중시하죠. 자유 중시하고 인권 중시하고. 네. 그죠? 그리고 미국은 물론 완벽한 나라 아니지만 그 가치를 좀 가져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 역시 특히 그 6.25 전쟁의 경우에는 그거는 미국이 좀 책임을 가지는 네. 나라라고 할 수 있어서 약간 해결에도 책임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물론 친구가 한국 사람이라서 네. 그분도 그 유산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좋을까. 네. 이 북한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물론 그 미국 놈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그 칼로 자르거나 그런 걸 하고 알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을 좋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 선전이죠. 저희는 한국 남조선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남조선 교육이랑 미국 교육이랑 일본 교육이 진짜 안 좋아요. 저희가 미국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순간이거든요. 처음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북한으로 이제 교육받기에는 미국에서 그냥 악착하고 그냥 이빨 다 뽑고 막 그냥 다 죽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갔더니 너무 뭐 좋으시고 막 성격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다행이다. 보면 진짜 제가 모험을 한 거나 같네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북한에서는 거짓말밖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건지 몰라요. 물론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었다고 해도 그거를 대대 손손을 그렇게 그림으로 형상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진짜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하면서까지 선전할 필요가 왜 있는지 갈까봐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탈북할까봐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갑자기 만약에 북한하고 한국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나요? 역시 통일이 어떤 형식으로 통일되는지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통일이 된다면 안 되죠. 평화가 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좀 먼 미래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좀 더 화목하게 같이 공동 전제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 통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현실적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평화스러운 저는 평화 통일을 원하죠. 그러니까 사실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평화 통일이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니까. 북한에 있는 지금 그 억압받고 통제받고 진짜 고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무조건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통일을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꼭 한 번 겪어야 될 일이고 언제나 이제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와서 음식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미국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 다르잖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캘리포니아는 그 하와이만 빼고 아시아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 한국 음식도 있고 일본 음식 물론 중식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 김치 먹었을 때는 싫어했어요. 아, 김치 안 좋아했었어요? 너무 이 맛이 뭐냐. 아, 이 맛이 뭐냐. 좀 약간 탄수화물 같은 버버버 하는 네. 느낌도 있고 네네. 그리고 어디가 바다 냄새도 나고 아.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맵고. 아, 근데 어느 사이에 한국에 와서 김치를 좀 좋아하시게 되네요. 그렇죠. 가게마다 그 김치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 막 진짜 그 한국 도착하면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아, 그는 그만큼 아니에요. 아, 그것이 아니고 네. 근데 역시 냄새가 달라요. 아, 그럼 지금은 이제는 입맛이 많이 바뀌셨나요? 네네. 저 어. 처음 왔을 때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었고 이제는 네. 잘 먹고 네. 김치도 잘 먹고 네. 근데 아직도 생선이 좀 약해요. 생선, 바다까지 여기서 사셨잖아요. 바다 냄새는 저는 바닷가에 안 살았으니까 아마 바다 냄새에 좀 약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으세요? 그 고향에 가시는 게 더 좋나요? 물론 20대 사람으로서 여기 사는 거 사실은 더 편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차 없이 살 수도 있고 맞죠. 그리고 맞죠, 큰 맞죠. 도시에 살면서 뭐 진짜 편이에요. 음. 병원 가야 한다면 그냥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가기는 좀 어렵고 차 타고 비싸고 맞죠. 엄청 비싸.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20대 사람으로서 진짜 살기 좋은 도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20대시면 저한테는 되게 언니네요. 아직도 20대요? 와, 저도 20대거든요. 근데 저는 30대처럼 보여요, 오늘은. 아니요, 설마. 진짜. 와, 제 인터뷰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요?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유, 그렇죠. 여기 유튜브인데요, 뭐. 워낙 이제 방송 쪽으로 타고나셨으니까 기자분이시고, 그리고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그때 미국 분이 저랑 이렇게 한국말 소통 잘 된다는 건 충격.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밤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 수 있는지. 몇 년 걸리셨나요, 한국말? 내년쯤이요. 4년. 4년. 아직도 실수를 하는데요. 4년이었습니다. 4년. 그게 1, 2, 3, 4에서 우리는 이제 부르는 부름이 살짝 내연을 할 땐 4년이고 또 숫자를 할 땐 4개 막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헷갈리네요. 같아요. 네. 당연한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전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없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에코노미스트는 요즘은 한국에 대한, 특히 북한에 대한 지제가 많으니까 혹시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네. 꼭 읽어보세요. 사장님 잘 역시. 들었어요? 역시 너무 멋있어요. 와.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